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이제 4주차죠. 이제 다음 주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어, 네, 여전히 미국 이란 전쟁이 메인 이슈고요. 이제 이거 사실 이제 다른 것들보다는 이게 가장 메인 시나리오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지금 가장 큰 이슈죠. 저번 주 금요일에만 해도 이제 잠깐 이제 저희 한국 국장 마감하고 이제 미장 시작 전에 호르무즈 업 이제 한번 풀렸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도 안 돼서 이제 다시 재봉쇄가 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흘러가는 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쪽 이제 수비대 쪽이랑 뭐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걸 푼다고 했는데도 이제 지나가는 선박에 공격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 통일이 확실히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층의 결정이랑 이제 그 군부 쪽 이제 결정이랑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살짝 잠겼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뉴스들도 이제 농축 우라늄 이게 사실 가장 메인인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농축 우라늄을 이제 미국에 전면 반납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걸 둘러싸고 이견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사실 이게 메인 이슈라서 이 전쟁에서의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이제 협상이 되고 이제 해협이 봉쇄가 풀리고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물밑 협상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한번 이게 2차 회담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해결이 될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3차, 4차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 베이스 바탕으로 두고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일단 2주 휴전안 제한한 거는 이제 종료까지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까지 이전까지 이제 2차 회담을 준비를 해서 2차 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진 않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회담을 해서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이제 올라와 있는 이 증시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의 이제 쌍봉 구간이죠. 이제 6,300포인트에 거의 도달을 했고 이거를 돌파하기에는 모멘텀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재돌파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전쟁이 끝나고 해협 봉쇄가 풀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돈을 부으면서 이게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흘러가는 걸 봐서는 이게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 쌍봉 구간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회담 준비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휴전안이 일단 계속 좀 더 연장이 되는지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휴전안이 뭔가 해서 계속 지속이 된다, 좀 더 연장이 된다, 그리고 2차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흘러가게 되면 이 위쪽에서 버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돌파하기 위한 모멘텀 뭔가 좋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돌파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짜는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를 상방 이제 박스의 상단으로 두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시황을 계속 트래킹하고 이제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게 좀 흘러간다 하면은 다시 비중을 좀 더 많이 채울 생각도 있고요. 지금은 좀 더 비중을 조심스럽게 포트 관리를 좀 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또 5,0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200까지 거의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 꽤 되죠. 20% 넘게 상승을 한 거니까 이 정도면 상승폭이 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처럼 만약에
이게 봉쇄가 풀리고 이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재돌파할 수 있지 않나? 생각보다 시장의 힘이 꽤 괜찮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거래량 자체는 꽤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이건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긴 하죠. 그리고 일단 국정은 금요일 날 이제 봉쇄 아니 그 개방에 대한 걸 반영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당장 내일은 크게 반응을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승은 아니고 한다고 하더라도 큰 개파락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개파락하고 시작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계속 2주 동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은 좀 팔긴 했는데요. 그래도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황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이면 뭘 해야 된다? 네, 직장인이죠. 눌림을 해야 된다. 그 종목 자체는 저번에 말씀드린 종목과 그냥 동일합니다. 왜냐면 이게 새로운 게 잘 안 나타나고 있고요. 뭐 광통신 그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좋았던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번과 거의 비슷한 종목들입니다. 이제 구간 자체는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그냥 거의 코스피 거의 지수 연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상방에 다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돌파는 했었는데 시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살아있고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게 턱턱턱 조금씩 잡으면 손해보긴 쉽지 않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황을 보고 판단을 하긴 할 건데요. 이게 만약에 잡는다 했는데 이게 시황이 좀 더 나쁘게 흘러간다. 좀 더 다시 타격을 하고 완전히 봉쇄하고 좀 더 흐름이 안 좋아지면 이거보다 좀 더 낮게 아예 거의 한 80만 원 정도부터 잡을 수도 있고요. 일단 하락하는 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뭐 거의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한 25만 원 그리고 한 이 정도 텀으로 잡을 것 같네요. 이렇게 25,000원 정도 해서 조금씩 나눠서 비중 조절만 좀 잘해서 이렇게 비중이 100이 있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25, 25, 25, 25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잡더라도 10, 20, 30, 40 이렇게 점점 내려갈수록 커지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손해보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반도체도 얘는 이제 소부장 쪽이죠. 얘도 끼가 상당히 괜찮은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좋겠지만 안 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안 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자면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잡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내려오긴 쉽지 않은데 만약에 시황이 안 좋아진다면 또 금방 내려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정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요즘 거의 대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거래대금이 터지긴 했지만 높은 자리인 거는 여전하기 때문에 잡는다면 2만 원부터 조금씩 잡아갈 것 같네요. 2만 원부터 이렇게 잡으면 좋은데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긴 한데요. 비중을 조금 수정을 해서 한 22,500원 여기부터 조금씩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이죠. 아주 효자 종목인데 얘도 2만 원부터 잡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여기서 이제 반등을 많이 줬죠. 반등을 많이 줬기 때문에 다음에 잡는 거부터는 18,000원 아니면 17,500원 이쯤부터 이렇게 쭉쭉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잡는데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종목 자체가 굉장히 탄력도 좋고 튈 때 튀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재료도 있죠. 이제 한미 대미 투자 관련해서 이게 바로바로 튀어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얘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이죠. 이쪽은 뭐 1년 내내 볼 거라 사실 이쪽은 뭐 내려오면 좋고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 대로 좋고 그런 테마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많은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뭐 재료도 여차하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고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 원 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는데 아주 깨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 이렇게 만 원 단위로 계속 잡을 것 같습니다. SPG도 굉장히 잘 튀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실제로 엮이는 액추에이터 쪽 기업이다 보니까 이 친구도 내려오면 굉장히 좋은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건 22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텐데요. 이때부터 얘도 이렇게 턱턱턱 한 4번 정도 분할해서 잡을 것 같고요. 물론 비중은 역비중으로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잡아 나갈 것 같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는 이제 유증을 맞고 아래쪽 내려왔는데 이제 반등폭을 잘 채워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보면은 거의 뭐 30%잘 챙겨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안 보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이구 30% 넘게 채워줬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유증으로 내려오는 종목들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4만원 아래부터 잡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잡을 것 같고요. 좋았던 종목들은 이렇게 유증 맞고 내려와도 시장에서 이렇게 소화해주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히 유증 나왔을 때는 유증 나온 그 가격이랑 이제 총 시총 비교를 해서 퍼센트로 계산을 잡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정리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코프로죠. 2차 전지인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뭐 이렇게 대표하는 테마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는 상징성도 있고 끼 자체도 좋기 때문에 이 친구도 내려오면 아주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는다면 이 친구도 아래쪽에서 13만 원부터 조금씩 뭐 만원 단위로 이렇게 잡아 나갈 것 같고요. 이것도 코스닥이 간다고 하면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SK 이터닉스도 이 친구도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을 지켜주면서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모두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라인 있죠. 이제 이 라인을 깼을 때부터 좀 좋을 것 같은데요. 5만 원부터 좀 나눠서 5만 원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5만 원보다는 좀 더 아래 여기부터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곳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해서 사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시죠. 네, 지수 자체가 좀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마 종전이나 뭐 악화된다고 해서 뭐 위아래로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에서 행보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잡고 매매를 쭉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제 시나리오 정리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